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건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전원주택은 요즘 이 업계의 통계를 보면 한 5년 전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콘크리트 주택 수요가 제일 많았어요. 10년 전만 해도. 근데 10년 전서부터 요 근래에는 단독주택, 전원주택 수요는 목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는 이제 스틸하우스라는 것도 많이 했는데 스틸하우스는 요즘 조금 많이 수요가 좀 줄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이 건축박람회 여기 보시면은 옛날에는 목조주택 회사만큼 스틸하우스 회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볼 정도 업체들이 연합을 해서 나오더라고요. 이제 개인, 각 회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왜 그러냐면 저희 나라 스틸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스틸하우스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지. 스틸하우스의 기원은 우리나라 포철, 지금 포스코죠. 그 회사가 그 포스코에서 만드는 그 강판이나 이런 금속 그 철 그거를 주택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식 경량목 구조 공법 그대로 해서 그 스틸하우스를 만든 거예요. 공법은 목조주택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많이 안 짓게 되는 이유, 수요가 좀 줄어드는 이유가 저희 업계에서 좀 판단을 해볼 때는 단열면에서 좀 약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골조를 철로 세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목재보다는 철이 단열 효과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열 관리율이 철이 훨씬 높아요. 수치가. 열 관리율의 수치가 낮을수록 단열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에서 좀 분리해서 수요가 점점 줄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건축공사의 사례는 목조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골조는 콘크리트도 일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땅을 사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그 건축공사에서는 기초공사를 먼저 합니다. 물론 토목공사에서 땅을 산 그게 지리조사를 해서 기초를 칠 수 없는 컨디션이 안 되면 거기에 집안 보강 공사를 먼저 해줘요. 그거는 저희가 토목공사가 말씀드리고 건축에서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기초공사입니다. 자, 이렇게 기초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골조공사를 하고 전기설비 공사하고 외장공사를 하고 지문공사, 단열공사, 내장공사, 데크공사, 뭐 입주전 청소하고 나중에 완공되고 입주를 하십니다. 그럼 요걸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초공사의 기초의 종류는 매트 기초하고 줄 기초, 그러니까 방석 기초하고 줄 기초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다르냐? 우리나라 5층 이하의 기초는 매트 기초가 제일 적당합니다. 매트 기초는 말 그대로 기초의 전면을 기초판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기초를 방석처럼. 줄 기초는 건물에 보면은 이제 기둥이 힘을 받는 기둥들이 있겠죠. 힘을 받는 부분. 그 기둥 밑에 그 기초를 다 쳐주는 거예요. 줄 기초는. 그래서 저희가 짓는 거는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5층의 주택들은 매트 기초, 즉 방석 기초가 막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치마 때문에 그래요. 기초를 쳐서 땅이 무르면 기초가 치마가 되거든요. 근데 줄 기초는 그 땅이 약한 부분에 부동치마가 와서 그 지질이 약한 부분이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근데 매트 기초는 그 위에 기초를 통으로 닫혀버린 거기 때문에 치마에 더 안전하다. 그래서 5층 이하의 건물들은 주로 매트 기초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물론 복합 기초를 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집안 보강을 하거나 좀 땅의 컨디션이 특수한 경우에는 복합 기초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매트 기초를 친다. 맨 땅을 평탄 작업을 해서 기초의 단부, 중앙 구간이 단부가 들어간 부분을 이렇게 기초를 파서요. 이렇게 파고 설비나 전기 설비를 한 다음에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요 위에 그 거푸집이라는 거를 세워서 철근 배근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버림 위에 거푸집을 설치를 하고 안에 단열재를 넣고 철근을 배근하고 요 위에 그 단열재 사이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배근들을 먼저 설치하고요. 전기 설비 배근이 들어가고 그게 완료가 되면 레벨을 잡아서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레드믹스 콘크리트, 흔히 말하는 레미콘을 갖다 이렇게 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온 것들이 전기 설비 배관을 미리 바닥에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요 거푸집을 탈용을 하면 요런 형체의 구조체가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요걸 보시면 방석 매트처럼 생겼죠. 그래서 용어를 그냥 매트 기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5층 이하의 건물들은 이 매트 기초가 공법적으로 더 유리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 매트 기초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의 높이는 이제 그 땅의 지면, GL에서 어떤 회사는 뭐 플러스 땅 위에서 500 나가는 데도 있고 400 나가는 데도 있고 뭐 그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또 건축주의 니드가 다른, 어떤 분들은 이걸 1m까지 높여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들은 이제 건축주하고 상의를 해서 설계에 저희가 넣습니다. 지중으로 넣는 거는 대개 300에서 400 정도 넣는데요. 제가 이 세미나를 하다 보면은 건축주분들이 동결지수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동결지수. 땅이 어느 지수를 통계로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동결지수란 데이터가 사실 건축에 쓰이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 어느 규정을 찾아봐도 동결지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건축에서는. 그거를 왜 그런 게 생겼나 하고 저희가 그 근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1987년도에 건설부, 지금의 국토해양부에서 그 동결지수라는 그 지표를 만들어서 고시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지도를 그래프로 이렇게 해갖고 어디는 땅이 뭐 600 얼고 어디는 1m 얼고 어디는 뭐 400 얼고 그 데이터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건축에 쓰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걸 어디에 참고를 하냐면 도로공사에서 도로 깔 때 그거를 쓰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기초 칠 때 동결지수를, 이 서울 경기도권이 대개 동결지수가 600이에요. 강원도로 넘어가면 800에서 1000이 되고 남부로 가게 되면 300에서 400, 제주도는 300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를 칠 때 동결지수 이하로 기초를 깊이 안 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시공사들은 서울 경기도권은 되게 600 정도를 그냥 칩니다, 그냥. 그게 어떤 기준 내에서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동결지수 표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동결지수 600을 꼭 지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심리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규정을 말해라 그러면 규정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도로공사에서 쓰는 600 기준은 뭐냐? 그거는 도로를 깔 때 쓰는 지표지 건축에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는 거는 300 이상만 들어가시면 강원도 어디에 지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되게 실무에서는 600 정도 한다, 600 정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600을 못 맞췄다고 해서 하자가 생기고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런 건 절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수관은 뭐 저 배수관, 오수관 뭐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설치를 해서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기초, 전기 설비, 배관, 철근들 뭐 이런 규정에 맞는 제품들을 사용해서 설치를 한다. 그렇게 그 정도만 알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기초 치기 전에 토지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지방 보강 공사를 한다고 했죠. 요즘은 지질조사를 건축 지을 때 지질조사가 필수 과정입니다. 전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내진구조하고 지질조사를 반드시 해서 그 성과도를 허가받을 때 서류를 첨부를 해줘야 돼요. 지질조사는 이렇게 지하수 파듯이 오고보링 장치를 해서 땅을 파요. 지질조사 하는 데서 땅을 파서 시료를 채취를 해서 이 지질의 컨디션을 전문 업체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도표가 있는데 거기에 그 도표에 해당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게 줄기초 치는 방법이고 이렇게 집이 이렇게 생기면 이런 데가 힘을 받는 거예요. 이런 데가 그 기초를 다 쳐주는 거죠. 매트는 그냥 한 방에 다 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질조사를 했는데 집안봉화 하십시오. 그러면 집안봉화 방법이 요즘은 단독주택이나 소규모건물은 이렇게 팽이기초라는 걸 많이 해요. 땅이 물르기 때문에 이게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 모듈인데 거기에 레미콘을 넣고
이 레미콘 강도를 세게 해주는 화학약품이 있어요. 그걸 여기다가 넣고 강도가 정말 센 지반을 만들어주는 거죠. 요 위에다가 이런 기초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요즘 소규모 건물에서 요 팽이기초 수요가 제일 많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송산 그린시티라든가 청라의 그 택지개발지구라든가 그런 것들은 대부분 지반 보강을 해줘야 된다. 왜냐? 거기는 수장공사나 LH 택지개발지구에서 송산은 바다를 매립한 땅이고요. 그 땅 파보면 뻘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보강을 다 해줘야 돼요. 청라도 거기도 바다를 매립한 땅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도 이런 보강을 다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건축 예산 잡으실 때 땅을 내가 샀는데 이게 바다 매립지거나 아니면 도로보다 낮은 땅들을 사셨거나 아니면 땅을 파봤는데 막 폐기물이 막 엄청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래서 그런 땅들을 내가 매입을 하신다고 고려를 하시게 되면 이런 지반 보강에 대한 비용도 별도로 계산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말뚝기초라는 거예요. 말뚝기초. 쉽게 말씀드리면 전부산대를 항타를 해서 땅에다가 강제로 박아버리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구조 계산을 하면은 몇 파이짜리를 간격 얼마짜리로 해서 간격 얼마씩 몇 개를 박아라. 그런 구조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주택 지을 때 이 정도 땅은 거의 없고요. 다세대 다가구 지을 때 가끔 이런 거 이제 먼저 이런 파일 기초를 박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시골에 가면 가끔 뭐 논에다가 뭐 다가구 다세대 같은 거, 상가 같은 거 지을 때는 이런 걸 가끔 박습니다. 그래서 지반 보강은 이런 말뚝 기초가 있고 주택에서 실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팽이 기초 같은 거 많이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 칠 때 상하수도 설비가 없는 데는 이런 정화조 설비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초 칠 때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분공사를 다 끝내놓고 부대공사를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먼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땅의 상태에 따라서 장비나 차량이나 자재가 진입이 용이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때에 따라서 이 공정을 논아서 어떤 것을 먼저 할지, 그러니까 주공정에 따라서 부공정을 먼저 할지 나중에 할지 동시에 할지 공사 그 전에 모든 계획을 다 짜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